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도지사 출마의 뜻을 밝힌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님을 모시고 출마의 변과, 충북의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10일 예비후보 등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인터뷰 호칭은 예비후보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먼저 충북도민과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된 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예비후보 박경국입니다. 올 한 해도 좋은 한 해 되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면 새로운 충북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충북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 선거에 이제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데요. 네, 네. 결심하게 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4년 전에 제가 도지사 출마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묻혀서 제대로 이제 평가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그 절치부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그 와중에도 30% 가까운 도민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그래서 이분들의 뜻을 받들어야겠다. 그리고 좀 더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도민의 삶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더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동안 4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많은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다시 출마해서 정말 새로운 충북, 행복한 충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새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이제 뭐 이해운 전 의원, 경대수 전 의원, 오재세 전 의원 뭐 비롯해서 이종배 의원까지 여러분의 정치인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 경쟁에서 뭐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 뭐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당내 경선도 충분히 통과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뭐 다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신 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충청북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내 구석구석을 정말 누볐고 정말 저의 잔뼈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랐다 할 정도로 도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이 놓치고 갔던 주요 현안들, 그리고 앞으로 충청북도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난 4년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전략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서, 공약으로 다듬어서 도민들에게 제시한다면 그야말로 도민들이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보면 이제 관료 출신 공무원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또 공무원 출신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또 했고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무원 출신의 그 자치단체장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도 네. 사실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실지. 예.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뭐 거의가 이제 대부분 훈련을 공직에서 이제 훈련을 해서 그걸 그동안의 경험을 도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봉사하게 나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피로도는 지금 현재 이시종 지사께서 3선을 하면서 12년간 장기로 도정을 맡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많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관료들은 사실 공직 생활하는 동안 많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얻게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식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공무원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것은 도민들과 얼마나 가까이 호흡할 수 있고 도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관료에 대한 피로감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도민들과 소통하고 얼마나 도민들과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 교감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적다 보면 이제 피로감이 느껴지고
또 너무 오래 또 도정을 맡다 보면 그에 대한 또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주민들과 소통 부재, 네. 또 그리고 좀 비전 제시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네, 뭐 네. 이런 얘기로 네, 좀 네.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충북도 행정부지사도 하셨고, 네. 따라서 이제 충북도정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후보 중에 한 분이실 텐데요. 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3선을 하시면서 도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네. 뭐 충북도정을 좀 평가를 해준다면 어떤 점수를 지금 주실 것 같고, 예. 또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얘기해 네. 주시죠. 그동안 12년 동안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오신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무해 마스터십이라든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정말 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적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예산 낭비 사례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도민을 만나보면 너무 그 이제 득표를 신경 쓰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많이 놓쳤다. 예를 들면 오송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정말 진작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놓쳐졌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뚜렷한 성과를 못 냈고 또 MRO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그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뒤로 밀렸다.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12년간의 도정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좀 변화를 해야 된다면 그런 현안들 그리고 충북도가 앞으로 꼭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하고 그동안에 좀 미흡하고 소홀했던 분야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는 뭐 저는 좀 높은 점수는 줄 수 없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의 균형 발전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물론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만 충북에서 보면 청주와 다른 시군 간의 어떤 불균형 문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심각한데요. 예, 아주 심각합니다. 어떤 그 문제로 이걸 해법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그 북부권은 북부권 나름대로 소외됐다. 또 남부권은 남부권대로 침체가 됐다. 이제 주로 이제 여건이 좋은 청주와 뭐 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이제 북부 중심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런 도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쭉 다녀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이 심각한 이 군 단위 지역의 과소화 문제 이걸 분명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은 지금까지 이 규제로 인해서 댐 주변 지역의 규제라든지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 규제를 오히려 하나의 그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이 규제가 바탕이 되는 산업을 찾아서 그걸 유치해야 되겠다. 그걸 저는 그린 앤드 클린 인더스트리다. 청정 녹색 산업. 이것을 유치를 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농촌 지역도 군 단위 지역도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고 하는 지역으로 빨리 만들어야만 이거는 뭐 우리 충청북도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다. 거기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되는 대책이 따라가야 됩니다. 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거라든지 또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따라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선 뭐 앞으로 차차 발전 그 계획을 발표하겠지만 우선 이제 대청댐 주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규제에 잘 보존된 이 자원을 살려서 국가 정원이나 지방 정원을 한다든지 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10년 정도의 장기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충북을 보면 세종시 또 주변의 지역 천안, 대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가 그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고 그렇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세종시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종시를 만드는데 충북
또 네. 청주에서 굉장한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도 세종시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북도민들의 굉장히 어떤 그 반발 어떤 심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균형 발전이라는 건 이제 충북에서도 네. 자연스럽게 좀 투자가 네.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어떤 그 기대 심리도 있는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청주권만 발전해서도 안 되고 네네. 청주와 천안, 세종, 대전 이 광역 그 충청권 이거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그 도시 간의 그 서로 그 장점 강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담 그 도시 예. 이걸 빨리 우리가 구상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철도인데 네네네. 이게 지금 도심 통과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걸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약을 저희가 이제 실천을 해서 이 여러 도시들이 갖는 장점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또 우리 세종시 만들 때 얼마나 우리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네. 땅도 우리 그렇죠. 떼어주고 또 인구도 갖고 그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 그 도정의 역점이 세종시의 이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구상하고 있는 게 앞으로 자세하게 이제 그 도민들께 알려드리겠지만 플라워 벨트 같은 걸 해서 저 세종에서부터 무심천까지 꽃길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그 꽃길을 따라서 올라와서 쉬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뭐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을 해서 정말 세종시의 강점 또 천안시와도 어떻게 공유할 건지 대전시에 또 우리가 대전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이런 그 메가시티의 청주권이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구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박경국 후보님 뭐 나름대로 공약을 준비를 좀 하고 계실 텐데 박경국 후보님께서 그려나갈 충청북도의 청사진 어떤 모습인지 또 준비하고 계시는 공약을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우선 충북 100년 우리 충북이 어디로 가야 될까? 4년 동안 제가 참 그걸 화두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얻은 결론은 우선 우리 충북 도민이 행복해야 되겠다. 그렇죠. 행복하게 살려면 도로를 내고 철도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감정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동안 이제 투자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그 개발연대를 지나오면서 너무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쪽에 우리가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환경 생태 산업 쪽에 요즘 최근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천을 살리고 주변에 그 훼손됐던 자연을 복원하고 거기에 꽃과 나무를 심고 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 바이오 산업을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뭐 이 태양광 관련된 산업은 이제 뭐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련된 그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이라든지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성장 산업의 수도, 우리가 수도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성장 산업과 관련되는 한 우리 충북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정도로 그런 이제 산업 수도의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그 우리 지역을 신산업의 중심지로 바꿔나가겠다 하는 게 제가 그 구상했던 우리 충북 100년 이쪽에 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소상한 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공약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도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도민들 이해를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저희가 뭐 그 충북 특히 청주 같은 경우에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뭐 맞습니다. 전국 최고 뭐 이런 오명도 있고 그런 환경 쪽에서도 좀 그
그 관심이 있으신죠? 네, 공약 같은 거 그렇습니다. 준비하셨고요. 네네. 우선 그 미호강 생태를 살려야겠다. 예, 그 이제 미호강이 연결돼서 무심천까지 올라오고 저 위에 보강천까지 올라오고 진천천으로 연결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미호강 그 양안을 그 생태 공원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공원으로 잘 조성을 하고 또 각 구별로 오토 캠핑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그 좀 조성을 해서 환경을 해치지 않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반시설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접 투표가 아닌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선제죠. 자치단체장을 간선제로 이제 뽑겠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 간선제를 뽑는 거의 장단점, 또 직접 우리 투표하는 거의 장단점, 아마 직접 그 투표로 선출함에 따른 막대한 시간 낭비, 뭐 이 경제적인 뭐 이거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간선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도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어떤 게 더 적합한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직 간선제는 좀 도입하기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을까. 조금 우리 도민들의 그 자치의식이 좀 성숙되고 그러면 네. 그때는 뭐 좀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또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경북 후보님의 신조가 보니까 꿈은 기적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지요? 예, 그동안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니까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저 개인의 경우를 보면 제가 사실 충북대 농대를 다녔거든요. 네. 농대에서 행정고시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짓인데 네. 도전해서 정말 내가 합격하고 말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뜻밖의 재학 중에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낳았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저도 참 끌어주는 사람 이런 학력 지연 혈연 이런 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차관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 꿈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기적 같은 일이 생기더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청년들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우리 이제 후보님께서 청년들 문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그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청년들이 꿈을 잃었습니다. 내 집 장만하기가 어렵고 취직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더더욱 남의 일이 되고 참 심각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을 다시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청년들에게 꿈을 꿔라 하는 것도 그 문제가 되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자치단체에서부터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고 또 지금 현재 청년들의 고민이 여러 가지 집값 부담 이런 것도 육아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또 결혼을 또 꺼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제가 구상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라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이 청년들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리고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 이걸 서로 잘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그 연결이 좀 어려운 그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훈련을 시켜서 또 그 적응하게 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전담 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최고령화, 초고령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고령화 노인들 문제 또 우리가 간과하고 가지는 못할 상황이거든요. 노인 문제, 우리 충북 지역도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노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노인 문제를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당한 일자리, 노인분들이 감당할 만한, 해낼 만한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정말 그 힘이 나는 데까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뭐 윤택하게 사는 그런 것이 우선 첫째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분들이 또 많습니다. 네.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는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 줘야 되고, 제가 연세 많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장 아쉬운 게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네. 네,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래서 각 수요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푸드트럭 같은 것을 만들어서 따끈하게 그런 그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 노인분들의 이 건강 상태라든지 일상생활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되면은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원책을 좀 촘촘히 하고, 또 우선 당장 닥친 이런 식사 문제라든지 또 뭐 세탁 문제라든지 청소 문제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러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지 않게 네.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충북의 가장 또 문제점 하나가 부동산 규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이 부동산 규제를 됐을 때 네. 대부분 도민들이 왜 충북이 부동산 맞습니다. 규제 대상인가, 예. 미분양 예. 관리 지역이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돈 있는 사실 뭐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우리 도민들이 못 보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 많은데, 이 부동산 문제 이게 또 이 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또 차관 또 하셨으니까 아주 네. 잘 하실 텐데요. 네네. 우리 지역이 이제 그 투기과일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네네. 하루 빨리 풀도록, 제가 하여튼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관련된 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지사 후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사들이 그동안 이제 주로 북부권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당선이 되셨어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지역 간의 갈등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이게 되돌아보니까 역대 그 민선 지사님들이 이상하게 다 북부권이에요. 네. 청주 중에서 북부권에 그렇죠. 계신 분들이 그동안 지금 제천 출신의 이원종 지사님 8년, 지금 이시종 지사님 충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12년, 20년을 그렇죠. 충주와 제천, 그리고 음성 출신 주명덕 지사님 3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진천 출신 정우택 지사님 4년. 네. 한 번쯤은 이제 남부권에서 청주에 근거를 둔 남부권 출신이 한번 도정을 맡아보는 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봐서도 네네. 순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지역 감정을 떠나서 네네네. 떠나서 좀 우리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이 되려면 그래도 인재도 좀 지역에서 골고루 나와서 좀 맡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오송을 비롯해서 오창,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또 신동력 산업, 네. 또 우리가 어쩌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그런 위치가 돼 있는데, 네. 뭐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산업에 대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요? 예, 우리 도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방사선 가속기가 이제 건설이 됩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보도를 보면서 방사선 가속기 건설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돈에 있는 기업들 중에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기업들에게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하고 잘 이렇게 협력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시설을 꼭 활용해야만 되는 기업군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기업군들을 찾아서 우리가 유치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해서 기업 유치를, 첨단 기업을 유치한다면 굉장히 그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가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 기술,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 뭐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바이오 산업 그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역에 우리 대학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이렇게 모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나가야 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걸 적절하게 지금 해줘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그걸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또 고급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이제 뭐 소외된 남부 3군이라든지 뭐 북부권에도 관련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고 해서 좀 지역이 균형 있게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과제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박경국 후보님의 앞으로 계획 그리고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저는 거의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도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 준비된 도지사입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충청북도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도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것을 많이 듣고 배우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를 도지사로 뽑아주셔서 우리 도민들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4월 정도면 이제 공천 어느 정도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모시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박경국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